우리는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본이 1950년부터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태평양 정전주범인 일본은 원자폭탄 두 방에 폭망해버립니다. 거의 복구불능, 한마디로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전범국가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951년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의해 미국은 일본 군수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일본은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 한국 전쟁에 팔아먹습니다.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아먹은 돈으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와 OECD 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합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다른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었는데요. 오일 쇼크로 석유가 귀해지자 일본 자동차는 연비가 끝내준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 당시 미국 차는 탱크만큼 크고 탱크만큼 무거워서 탱크만큼 기름을 먹었습니다. 그냥 탱크였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초 비싼 물가를 잡기 위해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품들을 싸게 들여왔는데요. 물가가 비싼 미국에 저렴하고 연비도 끝내주는 차들이 들어오니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차외에 다른 제품도 잘 팔렸죠. 처음 미국은 좋은 제품을 싸게 수입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차만 팔리니 미국 자동차 기업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니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극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호출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돈의 가치를 2배로 올려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럼 제품이 비싸니 수출은 어렵겠군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집니다. 반면 일본 국민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100엔의 아이폰 1개를 샀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 100엔의 아이폰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기업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미국 경제 불안, 그리고 동유럽 붕괴로 세상이 어수선하니 불안한 돈들이 일본으로 몰려듭니다. 다시 정리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 국민들 돈이 뻥튀기가 되고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로 돈 풀고 세계의 돈들도 일본으로 들어오고 한마디로 일본은 돈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기업은 수출이 안 되니 기업으로 돈이 가지 않겠죠? 그럼 어디로? 네, 맞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날아갑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또 주식, 부동산 사고, 돈이 모자라면 대출받아서 사고, 계속 사고, 주식과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일본 기업들도 어차피 수출이 안 되니 기술개발보단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나 하면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대륙을 살 수 있다 할 정도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일본 국민이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일본 거리에는 벤츠, 페라리, 비싼 차들만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페라리 F40은 전 세계에 딱 1,500대만 생산됐고 일본에서만 300대가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 중 70%가 일본인, 세계 1등 갑부가 세이부 창업자 츠츠미 요시아키였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군요. 하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팔아버리죠. 이렇듯 가격이 너무 올라 투자 매력이 떨어져 외국인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심각한 버블을 잡기 위해 1990년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돌지 못하니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니 모두 놀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최대 90% 하락해버리는데요. 내 재산이 90%가 날아가 버립니다. 내 돈 90%가 없어지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은행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망하는 은행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하고 한순간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기업들도 땅 장사하다가 기술 개발을 못했으니 또 망해버리고, 그럼 정부와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했어야 했는데요.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자만심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일본의 최대 실수는 통화정책의 미숙함, 갑작스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통화정책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전 세계가 잘 감상했고, 특히 미국은 어떤 통화정책에 있어서 일본을 먼저 시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경제 마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의 발전부터 쇠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